우리 몸에 암세포만 빨리 자라는 게 아니고 입안에 있는 세포라든지 장을 싸고 있는 세포라든지 또 뭐 여러 백혈구 같은 거 이런 게 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항암제 소위 하항요법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항암제 하게 되면 입안도 헐고 뭐 변비도 있다가 설사도 있다가 손톱도 또 색깔이 까매지고 또 뭐 이런데 각질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게 화학요법이라는 약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표적 치료라고 그래갖고 요새는 이제 암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적에다가 약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떤 표적 치료제를 쓰는가, 혹은 항암제도 이제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약제인가, 이런 거는 이제 약제 이름이라도 좀 여기 적어 주시겠어요?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 자리에서 금방 또 이렇게 적어 드리거든요. 그냥 좀 궁금한 거는 간단히 선생님 이거 잘 이해 안 됐는데 요거 그냥 간단히 조금 적어 주시겠어요? 뭐 네. 이러면은 또 선생님들이 금방 적어 줍니다. 네. 또 어떤 때는 선생님 제가 오늘 주사 맞는데 항암제 처음인데 저 이 항암제 종류라든지 약 이름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잠깐만 여기 좀 적어 주시겠어요? 그러면은 환자 수첩이라고 그래갖고 뭐 우리 기관도 그렇고 여러 병원들이 오래 다니는 환자들한테는 자기의 중요한 사실을 잘 적게끔 이런 환자 수첩이 있어요.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그 녹음 문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건강한 여율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 송지혜입니다. 먼저 닥터마마 함께 초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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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With you, the sun is shining 24/7.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진짜 못 알아듣는 용어가 나올 때 뭐 이렇게 적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적을 수도 없는 거고, 이제 녹음기를 놓고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이 혹시 있을까요? 저는 오히려 그냥 선생님 제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조금 녹음해도 될까요? 선생님 설명을.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흔쾌히 하시죠. 또 어떤 때는 선생님 제가 오늘 주사 맞는데 항암제 처음인데 저 이 항암제 종류라든지 약 이름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잠깐만 여기 좀 적어 주시겠어요? 그러면은 환자 수첩이라고 그래갖고 뭐 우리 기관도 그렇고 여러 병원들이 오래 다니는 환자들한테는 자기의 중요한 사실을 잘 적게끔 이런 환자 수첩이 있어요.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그 녹음 문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의를 지켜서 선생님과 진솔하게 시작을 하면 선생님도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죠. 그럼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 과정 동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. 그 항암제에 관련된 용어들 뭔가 알고 시작해야 치료 효과도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리 몸에 암세포만 빨리 자라는 게 아니고 입안에 있는 세포라든지 장을 싸고 있는 세포라든지 또 뭐 여러 백혈구 같은 거 이런 게 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항암제 소위 하항요법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항암제 하게 되면 입안도 헐고 뭐 변비도 있다가 설사도 있다가 손톱도 또 색깔이 까매지고 또 뭐 이런데 각질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게 화학요법이라는 약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표적 치료라고 그래갖고 요새는 이제 암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적에다가 약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떤 표적 치료제를 쓰는가, 혹은 항암제도 이제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약제인가, 이런 거는 이제 약제 이름이라도 좀 여기 적어 주시겠어요?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 자리에서 금방 또 이렇게 적어 드리거든요. 그냥 좀 궁금한 거는 간단히 선생님 이거 잘 이해 안 됐는데 요거 그냥 간단히 조금 적어 주시겠어요? 뭐 네. 이러면은 또 선생님들이 금방 적어 줍니다. 네. 암에 대해서 치료 이런 용어들 나왔는데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대화 꿀팁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? 선택은 신중하게 하되 한번 선택하면 내 주치의를 잘 믿어야지 되지 않나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저 진짜 잘 모를 때는 선생님한테 그냥 좀 요약해서 제가 꼭 알아야지 되는 거를 좀 적어달라, 내지는 혹은 다시 한 번만 알아듣게 말씀해달라, 이렇게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, 그 다음에 또 뭐 한꺼번에 막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막 수십 가지 질문을.
그러면 하나도 답을 못 얻거든요. 또 오래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하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미적분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치료 시기가 되게 길죠. 짧게는 3개월, 6개월, 뭐 1년.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어보지 말고 이제 단계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암을 배워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. 주치의 선생님을 어떤 포인트로 저분은 내 주치의로 해야겠다 하는 포인트를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? 이게 코드가 잘 맞는 한자 의사들이 있어요. 남들이 보면 잘 안 맞을 것 같아도 뭐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치료라는 많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표준화가 돼 있거든요. 뭐 요새는 또 암 치료 같은 경우는 국가도 또 점수를 다 매깁니다. 이 병원이 제대로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점수를 매기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선생님 뭐 이렇게밖에 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.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긴장감이 돌아서 그런지 편하게 질문하기가 어렵다고. 근데 주치의 선생님하고는 정말 편하게 질문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로 소통 그리고 나랑 잘 통하는 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긴장감을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요? 이 질문하면 의사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.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질문하면 내가 너무 뭐 이렇게 좀 못 배운 사람, 뭐 내지는 너무 무식한 사람, 혹은 내가 없이 보이지 않을까, 뭐 이런 염려들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.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. 류하맘님, 장기적인 항암 치료 시기에 주치의분이 바뀌셨는데 환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대부분 항암제가 이렇게 정말 정형화돼 있어요. 딱딱 정해져. 이때는 어떻게 하고, 뭐 이때는 A라는 걸 하고, 뭐 이렇게 될 때는 B라는 걸 하고 이렇게. 딱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바뀌는 게 아주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진짜 주치의가 그렇게 해서 막 찾아가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바뀌거나 그럴 때 되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불이익이 없고요. 뭐 불이익이라는 게 가령 뭐 저 선생님한테 치료하다가 나한테 왔다. 그러면 오히려 나를 인정해 줘서 나한테 왔다고 오히려 생각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?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막 일일이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뭐 막 따져서 이렇게 막 눈에 불 켜고 보는 의사들 별로 없어요. 의사들 의외로 되게 바빠요.